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 관련된 문제 오늘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81번부터 끝번까지 96번까지 한 16문제 정도 풀면 오늘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또 조선 전기와 관련된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확실하게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번부터 이런 문제 나오죠. 다음 사건은 일어난 순서대로 나이란 것은 자, 기억 김종직의 무덤을 파내쳐 시신을 참수했다. 자, 이게 무오사죠. 무오사와 그 다음에 조광조가 능주로 귀한 것을 사약을 받고 죽었다. 김효사하고요. 자,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윤희밀파가 몰락했다. 을사사와 자, 그 다음에 연산군은 생모 윤씨의 폐비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몰아냈다. 갑자사화죠. 전부 다 그 사화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순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무갑기을, 무갑기을. 그래서 무갑기을,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어딨나요? 2번이네요.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농업경제의 모습으로 어려운 거. 1. 여러 지역의 농민들은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 맞는 얘기죠. 2번 시비법이 발달하여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예, 비료 주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고요. 3번 남부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남부지방에 모내기법이 전달되었죠. 4번 견종법의 보급으로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자, 견종법은 바로 뭐냐면 이 씨를 뿌리는 법인데 밭잖아요. 논 말고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우리가 밭을 간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측면도죠. 여기 이제 울룩불룩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상태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람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이런 좀 그런 어떤 기후의 변화에 좀 잘 견디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이제 양분이 되는 거죠. 거꾸로 또 밭을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조선 후기 때 들어오는 농법이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의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83번. 조선의 통치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 1. 의정부는 최고 행정집행기관으로 그 중요성에 의해 점차 실권을 강화했다. 실권을 강화돼 의정부는 점점 약화됩니다. 의정부는 점점 약화돼요. 특히 이제 중종 때에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되면서 조선 후기 때 가면 유명무실해지죠. 자, 이러한 것을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원상복구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군이죠. 그리고 행정 집행기관이 아니라 최고 의결기관이죠. 집행기관은 어디예요? 6조입니다. 6조. 의정부 이건 말이 틀렸고. 2번. 홍문관은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고 풍기 습속을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자, 이것은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가 어디죠? 사헌부죠. 사헌부. 홍문관이 아니라 사헌부. 자, 3번. 예문관과 춘추관은 대관이라고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 경력 등을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자, 예문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국왕의 교서 작성을 하는 곳이고 춘추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역사 편찬하는 곳이죠. 그러면 대관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은 바로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헌부, 사관원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4번. 지방관은 행정의 권한만을 위임받았는데 자기 출신제는 임명될 수 없었다. 앞에서 풀어봤던 자기 출신제는 임명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에 보게 되면은 암행어사가 자기 출신제에 임명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몽룡이가 나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관은 또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행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 재판할 수 있습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틀렸고. 5번. 지방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은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지방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
향청 유양소라고 하는 것이죠. 수령을 보좌합니다.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야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향리, 그러니까 육방에서 일하는 그 행정식물 담당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방, 예방, 호방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84번.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조선 초기 농업기술의 발전 성과를 반영한 영농의 기본 지침서는 세종 때 편찬된 농가집성이다. 농가집성 또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세종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농사직설이고요. 농가집성은 효종 때의 신속. 농가집성은 신속이란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효종 때에 만들어지는 농서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세종 때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관측하기 위한 간이대는 천문대를 운영하였다. 뭐 호리대, 간이대 뭐 이런 것들 천문 관측하는 기구가 있었죠. 3번. 세종 때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의 의방유치가 편찬되었다. 네, 그렇고요. 4번. 문종 때 개발된 화차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개를 설치하고 심지어 불을 붙이는 일종의 로켓포, 예, 신기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초기 140여 명의 인쇄공이 소속된 최대 인쇄소는 교서관이었다. 교서관이라는 인쇄소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물론 여러분들 그 주좌소라는 인쇄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85번 보겠습니다. 다음 비추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네. 이것도 잘 나오는 예문이에요. 잘 나오는 예문이죠. 기억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 부사 겸 모 대사성으로 삼았다. 중략.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비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있게 하였다. 자, 이색 나왔습니다. 고려 말에 이색. 누굽니까? 성균관의 수장이었죠. 성균관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이색의 제자가 뭐 정도전, 정몽주, 뭐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성균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1. 여러 9년에 설치되어 양인 이상의 신분에 입학이 가능했다. 성균관은 국립 최고 학부이기 때문에 여러 9년에 설치되지 않죠. 그럼 여러 9년에 설치되는 것은 어디예요? 향교입니다. 향교. 중등교육기관인 향교. 2. 조선시대의 사원보 사관원과 더불어 삼사라고 불렸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홍문관 얘기하는 거고. 3번. 성리학을 중흥하기 위하여 공민왕 때 중영되었다. 이것이 성균관이죠? 예, 성균관입니다. 4번. 칠제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으며 양용고를 두어 후원하였다. 이것은 그 최충의 뭐 사학 12도 같은 그런 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국학을 진흥하기 위한 국학, 고려 초기에 국학진흥책이죠. 이 국학진흥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공부했던 고려의 예종이었죠. 예종.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6번 가겠습니다. 86번.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1번. 조선에서 국왕 다음의 최고 권력기관은 의정부로서 중국에는 없었던 조선 독재의 관청이다. 의정부, 그러니까 당시 중국에는 없었다. 중국을 말하는 것은 어디? 뭐 명나라라든가 그런 나라를 얘기하겠죠. 자, 2번. 6조 가운데 2조 병조의 전랑, 좌랑은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 대표적인 그 2조 전랑이 있었죠. 2조 전랑. 이런 전랑이 높은 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높은 직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가 딱 구성이 되는 건 언제 때예요? 3사는 성종 때죠. 홍문관, 즉 집현전의 부활이죠. 이름을 홍문관으로 성종 때 바꾸면서. 그렇죠? 사헌부는 고려시대의 어사대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고, 사간원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누가? 태종 때에 대신들, 높은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그런 기구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4번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 일지는 등록을 모아 해마다 시정기를 편찬하고 실록이 편찬되면서 이를 보관했다. 즉 역사 편찬하는 기구. 자, 5번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 교서죠. 교서 작성하거나 회의록, 사초 등을 작성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이 7급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7급 문제 우리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또 다른 7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전기에 4차례 발생했던 사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화를 발생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무갑기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소윤과 대윤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림이 화를 당한 사건. 즉 왕권 다툼, 왕들의 외척들의 그 싸움의 다툼, 사화, 을사사화죠. 명종 때. 니은 김일순의 사초 내용이 문제되어 김종직의 제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 무오사화죠? 예, 무오사화. 디귿 조광조 및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신진 관료들이 죽거나 숙청된 사건. 김효사화. 리을 당시 왕의 모후인 폐비 윤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한 사건. 연산군 때 갑자사화. 순서 어떻게? 무갑기을. 무갑기을이죠. 그래서 무, 기역, 갑, 리을, 그 다음에 기, 디귿, 그 다음에 을사사화, 기역.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또 다른 7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8번.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여러분들 그 뭐 저기 한자를 읽어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이 지도는 너무 유명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셔도 아는 거죠.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입니다.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동양 최초의 그 뭐라고 보는 거, 세계 지도라고 보는 거죠.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보는데,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세종 때에 작성됐다. 아니죠. 태종 때에 만들어진, 태종 때. 그죠? 태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2번 원나라의 세계 지도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3번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없어요. 아메리카는 여기는 없어요. 아메리카. 4번 한반도 부분은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와 동일한 지도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뭐 김사영, 이무, 이회, 특히 이 이회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회.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그럼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회가 뭐를 만들어요? 이거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팔도 지도를 만들어요. 팔도 지도. 우리나라가 팔도잖아요. 팔도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도는 동국 여주승남에 수록되어 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동국 여주승남은 성종 때 있는 건데, 이 지도는 원본은 전해지지 않아요.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본뜬 모사본이 일본에 있는데, 이 모사본을 다시 이제 필사한 겁니다. 이 필사한 것이 우리나라 규장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렸죠.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지도에서 누구 꼭 기억하시라고요? 2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9번. 다음에 주신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기억이 1443년 개약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하여 성종 때에 편찬되었다. 일본과 유구 아마 류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키나와 이런 동네겠죠. 여기에 지리, 국정, 풍속 외에도 교빙의 연역이나 통상에 관한 규정을 모아 조선 초기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자, 일본과 관련된 지리서입니다. 자, 이 지리서 1443년 개약조 이후에 나온 거죠.
자, 1.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규범인 주례를 참조하여 조선 경국전. 조선 경국전은 뭐 하는 거예요? 법전입니다. 법전. 지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도전이 만든 법전이고요. 2. 사육신 가운데 한 인물로 단종의 복위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자, 이 지도는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보기 4번에 해동 제국기라는 겁니다. 해동. 우리나라 동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즉 일본과 관련된 건데 신숙주가 만든 지리서예요. 신숙주가. 그러면 신숙주는 세종이 굉장히 이뻐했던 집현전 학자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집현전 학자하고는 달리 누구 편을 들었어요? 수양대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육신이 아닙니다. 뭐 성산문 같은 건 사육신이 아니죠. 네. 자, 3번. 소교서를 폐지하여 도교적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예문에 나왔던 누굽니까? 조광조. 4번. 집현전 출신의 학자로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펼쳐냈다. 일본 관련된 거. 신숙주 맞습니다. 정답 4번이죠. 4번. 자, 90번. 다음과 관련 있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죠? 과거죠, 과거. 근데 과거 중에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신영시, 증광시, 알성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속과를 거쳐 대과까지 갑니다. 초시, 복시, 전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문과죠, 문과. 초시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그 다음에 복시 2차 시험이죠. 여기에서 33명을 뽑고요. 전시는 국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수 매기는 거예요. 갑을병 이렇게. 자, 문과를 얘기하는 건데 1. 식년시는 해마다 실시되었다. 아니죠. 3년마다죠. 3년마다. 초시에는 33명. 아니죠. 복시에 33명. 3번. 백정 농민이 주로 응시했다. 응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못하죠. 이거 쭈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못해.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응시하는 거는 주로 잡과에 많이 가는 거죠. 4번. 제가한 여자의 손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그렇죠. 서울들은 문과 응시에 제한을 뒀습니다. 못하게 해봤어요. 못하게 했어요. 5번. 생원시 합격만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었다. 아니죠. 진사생원 이런 그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하급 관리는 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1번. 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이를 강조하였으며 주자 서절유 성악 10도. 아하,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황. 나. 기를 강조하였으며 동호문답 성악 지묘. 이죠. 자,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 저는 들어요. 1. 가의 문인과 성원 등의 문인들이 결합하여 기호학파. 이건 누굽니까? 이죠. 예,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2. 나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상을 쫓아요. 그 원리, 원칙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이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 가의 사상이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완 선생님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예. 거의 신처럼 숭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4번. 나는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군주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얘기를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리론을 강조하는 가의 입장이죠. 가의. 5번. 가나 모두 노정사상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그러니까 다른 사상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쪽은 주리론보다는 주기론이에요. 주기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기론을 받아들였던 붕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서인이 되는 거죠. 이 서인들이 나중에 노론, 소론 분화가 되면서 특히 노론들은 더욱 성리학을 절대시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사문난적이니 또 뭐 이단이니 이러면서 막 배척해요. 네, 초창기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2번.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토지 비옥도와 풍용의 정도에 따라 전분육 등 연분구 등 또 나오죠.
조색수는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내도록 하였다.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입니다. 공법. 그럼 이 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 1. 안평대군의 꿈의 그림을 그린 안견이 몽유도원도. 예, 맞죠? 세종 때니까. 2. 충신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리고 설명한 상강행실도 뭐 자주 나왔으니까 예, 당연한 거고. 3번. 이암이 중국의 농사인 농상지배를 소개했다. 이건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4번.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 일종의 악보죠. 악보. 예, 세종 때 맞는 얘기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전국 지도로 팔도도가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처음으로 팔도도가 제작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팔도도 태종 때입니다. 태종 때. 세종 때도 역시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이회 이 사람 혼일강력지도하고 여러분들 연결선상으로 보셔야 돼요. 세종 때 만들어졌는데 전해지진 않아요. 원본은. 근데 이 이후에 세종도 똑같은 이름의 팔도도를 짓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를 냈던 거는 문제에 오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 아마 이거 뭐 따졌을 거예요. 이거 아마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시기로 볼 때는 좀 비슷한 시기긴 해요. 비슷한 시기긴 한데 어찌됐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시대별 교통 및 통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조선 초기에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한 군사 통신 수단으로 파발제도를 시행했다. 조선 초기 때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딱 하게 되면서 봉수제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죠? 2번. 고려 후기에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몽골의 역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렇고요. 3번. 신라 소지마리간 때 사방에 우역을 두고 관도를 수리하였다. 길을 수리했다. 네, 그렇죠. 4번. 조선시대 영로 행정의 총괄은 육조가운데 병조에서 담당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런 동네의 어떤 총괄 육조가운데서 병조가 담당을 하였다. 병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예요? 국방부죠. 국방부. 요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의아함을 줄 수가 있어요. 원래 그 뭐예요? 도로와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공조에서 관장을 하죠. 근데 이제 역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 출장하는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군사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조에서 담당하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94번 볼게요. 94번. 다음은 향촌사회의 어떤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약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게 합니다. 자, 규약문을 보내서 가입하기를 청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강제가 되는데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조광조가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했던 바로 향약이죠. 뭐 여시향약, 해주향약 쭉쭉쭉쭉 들어오는데 향약입니다. 이 향약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뭐 동네마다 있는 동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들의 지방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1. 9년마다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했습니다.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해서 중앙에서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죠. 향교. 2. 초등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선비와 평민 자제를 교육했다. 이거는 뭡니까? 서당이죠. 네, 서당입니다. 3. 불교 신앙 조직이자 동계 조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습니다. 이거 뭐예요? 향도죠. 향도. 4. 풍속교와 향촌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여 사림의 지휘관에 기여했다. 향약. 네, 맞는 얘기죠. 5. 소년에 대한 제사 지내고 인재교육 향음주례. 지난번에 나왔던 향음주례, 향사례 이런 것들 했던 거 서원이죠. 서원. 그래서 정답은 4번.
요 문제는 조선시대의 어떤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과거제도 또 나오네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치렀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네, 맞는 얘기죠. 3년마다. 2. 속가급제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원진사. 네, 맞죠. 3번.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르는데 최종 선발인은 33명. 앞에서 풀었죠. 많아야 28명이죠. 근데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몇 명까지 뽑는다. 어쨌든 그 문과보다 많이 뽑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4번. 문과 식년시는 초시와 복시,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 등 세 단계로 줄여졌다. 그렇습니다. 정답 3번. 자, 마지막 문제. 가에 편찬된 시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정초, 정인지 등이 원의 수시를 참고로 하여 한양을 기준으로 태양과 달의 운동, 태양의 입출익 시각 등을 상세히 기록한 새로운 역법인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역법들이 막 돌아가가지고 우리 그거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역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죠. 칠정산이죠. 세종 때 칠정산. 그럼 이 시기 기억. 농촌생활 백과사전은 임원경제지는 순조 때. 예, 요거 순조 때 서유구가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되었다. 식자판, 납 대신 식자판. 이것이 이제 세종 때에 나왔던 것이죠. 세종 때 갑인자. 그래서 그 인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이고요. 디귿. 한글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풀이한 책이 저술제였다. 네, 이것이 이제 석보상절인데 이게 이제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석보상절. 석보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죠. 세종대왕의 그러니까 왕후죠. 소현왕후가 죽었을 때 이 소현왕후의 명복을 비우는 차원에서 이것을 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 향약구급방. 이건 언제예요? 고려시대. 어디에서? 예, 강화에서. 강화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몽골 침입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골라라. 그럼 두 개 고르는 거네. 얘하고 얘 두 개 고르는 거네요. 니은과 디귿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세 조선 전기 때의 모습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 후기 근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반을 넘어갔네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남아 있어요? 합격만 남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기 최면,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면을 계속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